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협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설계사를 말하자면은 모집을 함으로써 일정한 보험 설계사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수익의 원천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 설계사들의 노동이나 혹은 그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보험업계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 그 보험 설계사들을 뭐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촉한다? 이건 자기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죽여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때는 보험의 전성기를 함께 이끌었던 보험사와 설계사, 한쪽은 법에 손을 댈 정도로 강한 집단이 됐지만 다른 한쪽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호소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함께 일해온 설계사도 내보낼 수 있다는 냉혹한 거리의 법칙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수지 상등, 즉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같아야 한다는 보험의 원칙에 따르면 보험사의 이익은 0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돈을 벌기 위해 이자율 차익, 위험률 차익, 그리고 사업비 차익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자율과 위험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업계의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많은 보험 설계사들을 모집합니다. 이들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포화 상태인 보험 시장에서 신입 설계사가 새로운 가입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계산된 사정입니다. 결국 매년 절반이 넘는 설계사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묻지마식 위촉 계약서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때입니다. 설계사가 떠나면 애초에 설계사 몫으로 되어 있던 자녀 수수료가 보험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사업비 차익 수익으로 변합니다. 설계사에게 지급됐다가 환수된 각종 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풀어진 사업비 차익이 보험업계 전체 수익 구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설계사를 쉽게 뽑고 쉽게 내보낼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보험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의 원천인 셈입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설계사들도 부당한 일 계속 당하고 그다음에 정착률도 낮아지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나 그다음에 기존의 계약을 해지시키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득을 챙기는 그런 구조가 지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도 설계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험업계는 반대 입장입니다.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게 되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더 많은 설계사들이 해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보험업계의 속내는 다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키기 위해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설계사에게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협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설계사를 말하자면은 모집을 함으로써 일정한 보험 설계사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수익의 원천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 설계사들의 노동이나 혹은 그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보험업계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 보험 설계사들을 뭐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촉한다? 이건 자기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죽여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상당히 엄살이다. 그리고 보험업계 입장에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도려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는 현대라이프 생명과 알리안츠, 현 ABL 생명의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은 국가가 아니야. 그건 분명히 거의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